사실 근데 요즘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환율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말만 많지 뻔한 것이고요. 제 기준에서 환율은 불확실성의 끝판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환율의 불확실성이 좀 거둬들여지고 있는 것이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금리가 너무 높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사겠다, 혹은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겠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미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 나서기 어렵고, 그리고 새로 사려고 해도 월 페이먼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려갈 듯 안 내려가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또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하면 국채금리가 크게 내려갈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때 또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파월을 조이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금리의 움직임이 없이 말만 많은 이 상황에서 금리가 진짜로 내려갈지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미국 상황에서 금리를 대폭 내릴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대폭 내릴 거라는 믿음의 불확실성보다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물가가 부지불식간에 엄청나게 오른 것을 체감하실 것입니다. 거기다가 관세와 불법 이민 문제는 물가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를 아셔야 하는 것이 높은 이자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물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자율을 내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건 파월도 알고 있고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코비드 때와 지금의 트럼프의 대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 때는 금리를 안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를 쳤었던 반면에 지금은 금리를 내리라는 요구가 다소 점잖습니다. 강도가 코비드 때하고 지금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코비드 때는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트럼프가 금리를 내려가고 요구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와 불법 이민 문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는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 높은 이자율입니다. 현재로서는 시중에 이렇게 풀려있는 돈을 흡수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높은 이자율입니다.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고, 내린다고 해도 신용 정도를 해서 조정에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관세와 불법 이민 문제와 국제 정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대중들이 거기에 적응할 만하면 금리를 강력하게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금리를 조금 내리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와 소비가 유도되고요. 또 트럼프는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3차례 모두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해임하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기자들이 물어보면 해고할 생각은 없다고 하죠. 이번 달 FOMC에서 뭐라 하는지가 올해의 기준금리 전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들 다들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라고 볼 만한 신호가 없다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다라고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FOMC에서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면 그 주는 주식이 강하게 반등을 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어디다 조금 재미삼아 베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버블, 금융 불균형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장점만 혹은 단점만 있는 것은 없죠. 장단점이 항상 공유를 하는데요.
금리 인하로 위험한 것은 소비와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폭등하면 물가 상승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너무 일찍 금리를 낮추면 혹시나 오게 될 경기 둔화 시 정부가 대응할 정책 여력이 상실되어서 대응할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것은 소비가 증가해서 자동차, 신용카드, 주택대출 사용이 증가해서 경기 침체를 덜 수가 있고요. 기업 투자가 활발해져서 설비 투자와 고용 확대가 따라옵니다. 투자 자금을 은행에 맡겨두는 매력이 떨어지고요.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통화 가치 하락을 만들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금리 인하는 양날의 검인 것입니다. 사용 시기를 잘못 잡으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은 트럼프 당선 이후 몇 번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은 우리는 정치가 아닌 인플레이션과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한다면서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환율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말만 많지 뻔한 것이고요. 제 기준에서 환율은 불확실성의 끝판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환율의 불확실성이 좀 거둬들여지고 있는 것이 요즘 트럼프가 환율을 내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이 내려가야지 미국 기업이 수출을 하는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환율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중에 1,000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계시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국으로 돈을 보내서 한국 쪽에 투자를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을 같은 논리로 역으로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올 연말 이후 정도가 적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금리가 당분간은 고수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환율은 많이 내려갈 것이다. 이 두 개를 기준으로 두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은 CD가 가장 맞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직 CD의 이율이 높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이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중에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방향이 잡아지면 그때 이제 CD에서 흐르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